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네, 설날 특집으로 특별판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설날에 볼거리가 좀 풍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테슬라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지게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한 생각도 설명을 드리겠고,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0.5억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시가총액 순위와 메이저 코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 수익률을 뽑았던 건 에이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의 10배가 넘었던 건 체인링크와 스텔라 루벤이 또 눈에 들어오고 최저가 SV와 이오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걸 뽑은 데이터냐? 21년도 2월 9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 때 고가 이후 비트코인 거품이라는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해당에 있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막 거품이고 조롱받고 뭐 멸시하고 막 그랬죠. 되게 멍청한 사람으로 보고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안달복달 나서 거의 너도 나도 하려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정말 되게 재밌어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또 세금 개편 소식이 더욱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만약에 부가가치세 외적으로 또 세금 개편안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내용도 좀 경청해 가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의 국가에 있는 지금 재정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다른 쪽에 대한 세율을 조금은 건들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로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일시적이더라도 약간 올려서 하는 계획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일단 열어두고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따른 긴장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요 내용을 또 보면서도 또 느꼈던 점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코인이 한국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소수 부분만 또 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들이 잘 직결이 되고 단결이 돼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단결도 또 잘 안 돼요. 네. 특정 A 코인에 대해서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B 코인이 있다고 하면 A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과 B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과에 대한 사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네 코인이 일단 최고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파가 좀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단결이 좀 안 돼요. 근데 주식은 단결이 엄청 잘 돼서 요 엄청난 세법이 있었을 때도 최근에 그 주식 이야기는 쏙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았을 때 좀 마음이 아프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생태계를 보았을 때 좀 같이 단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론으로 가게 되면 자꾸 언급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적죠. 왜냐? 소수만 이걸 했기 때문에 소수론자들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즉, 배 아파. 배 아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질투와 시기가 나와서 아유, 꼴 좋다. 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 분명히 다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내가 못 먹었으니까 아, 너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짙어지면서 아마 2월 달에 그런 소식이 안 나오길 좀 바라겠고요. 네, 일단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산 게 아니고 테슬라가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15억 달러를 이렇게 쫙 긁었죠. 근데 실제로 저번에 앨런 머스크 편을 제가 따로 빼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직접 소유한 건 없다. 아직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다라고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0.25개가 있는 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0.25개는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트위터 잭도시 편 제가 영상 또 따로 만들었었을 때 앨런 머스크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요 부분에서도 또 면밀하게 보고 갈 포인트는 이 앨런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단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테슬라를 좋아하는 팬층, 트위터 팬층들도 그만큼 그런 소식을 일찍 접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면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이 요새장이 상당히 화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지로 인해서 최종 버전은 비트코인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1월 29일 비트코인 프로필 링크 등록으로 13% 상승을 했고, 2월 8일 테슬라 비트코인 호재로 이틀에 걸쳐서 20% 상승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SNS,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SNS 활동이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파급력이 크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세계 부자 순위에도 거의 탑 클래스에 있고, 그 지금의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SNS 트래픽이 상당히 잘 나오는 위치에서 적절하게 잘 홍보와 마케팅적으로 본인의 어필을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테슬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있는 소식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과연 테슬라는 어느 가격대, 얼마 가격대 샀는지가 상당히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크립토 카운터에서 운영하는 주기영 CEO가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OTC의 프로 지갑에서 6,350억 원에 15,187개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고, 1월 31일에도 거의 같은 수의 출금이 됐던 데이터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입한 이력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기형 트위터를 보게 되면 요때쯤이 약간 좀 의심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데이터를 역산해서 3만에서 5만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SEC가 제출된 서류에 1월 이후에 비트코인을 구입한 점, 그리고 구입의 총액이 15억 달러인 점을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만일 테슬라가 3만 9천 달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약 3만 8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추정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봐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SEC에 제출된 서류가 1월 이후니까 아무래도 최소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올해 안에 요 사이에 샀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차피 평단이 상당히 높다. 이게 가장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미리 서류를 제정을 해놓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워낙 또 테슬라가 시총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영향을 또 충분히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1년도 1월
투자 정책을 갱신하고 예비 자금 현금을 더 분산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내부 감사와 이사회 등의 인가를 거친 뒤 특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더 추가 매수할 가능성은 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현재 테슬라도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 주가를 지탱하기 위한 무언가에 대한 그런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내려가겠죠. 무엇으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주가 올라가는 추이, 요새 채굴회사 주가 올라가는 추이를 보았을 때, 답은 비트코인 쪽에 좀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옛날 때부터 있었는데, 이거가 과연 효과가 정말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녹아야 되는데, 주가에 녹아서 스며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면밀히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결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한 측면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뗄 수 없는 관계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밑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잠깐 요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 테슬라가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뒷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밑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보면은, 자, 미국의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에 주로 10년물 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 차이로 산출에 의해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그만큼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데, 바꿔서 말하면 스프레드 값이 오른다라는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요게 매력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채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대비보다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좀 쏠려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정성으로 뭐 채권비를 어느 정도 좀 올려놓고 주식비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측면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로에 대한 자산 쪽으로 가서 좀 무언가를 좀 변화를 줘야지 테슬라가 지금의 주가도 방을 하면서 현금성 자산도 기존의 인플레 대비보다는 좀 방어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좀 깨어있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자,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관련주가 폭등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페이팔, 그 전에 샀죠. 평단이 1,000만원 선입니다. 말 잘못할 뻔했네요. 스퀘어가 그랬고요. 페이팔은 이제 암호화폐 그쪽에 관련 사업을 이제 나와서 올해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라이엇, 뭐 비트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런 쪽에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움직여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냐에 대한 이런 말을 정리했던 걸 보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끊임없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팟캐스트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클럽하우스를 통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클럽하우스가 엄청 핫합니다. 누구나 어떻게 보면 CEO를 SNS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만나서 그 사람이 발언권을 주면 서로 음성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폐쇄적이고, 내가 라이선스에 대한 그런 거를 또
줄 수 있는 한 어카운트로 줄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은 2개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적으로 우회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쪽에서도 클럽하우스 안에서도 테슬라 CEO가 5,000명 대상으로 그런 비트코인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DNA가 많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대한 이미지 쇄신에 엄청나게 일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분위기가 갈수록 볼륨은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거에 따른 근거치도 보여드렸고, 최근에 미국 쪽에 대한 그런 투자자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미리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더욱더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아마 프리미엄 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럴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는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머스크와 테슬라. 자, 머스크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인물입니다. 성향 파악을 했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샀어요. 15억 달러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총에서도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또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요거가 추매가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추매가 있을 겁니다. 왜 추매가 있을 거에 대한 근거적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너의 그 주장은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오냐? 이분이 기존 때 이렇게 뭐 올해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신빙성이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봐보십시오. 2017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게 간다라고 해서 이때까지 해가지고 밀어 제꼈던 앤데 이게 실패하게끔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에도 스페이드 X나 뭐 테슬라 부분에 있었을 때 이거 사기다, 스캠이다, 문제가 많다, 실패할 것이다,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런 추정자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둘 다 성공 궤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분의 생각으로 이게 자존심이 상처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미 그걸 사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주장이 맞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입장이고, 자기 자존심도 거기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십상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발언을 꾸준하게 해줄 겁니다. 예, 홍보적 차원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금성 자산 부분에 있었을 때 이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으로 이 규모를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대목 중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상품군은 올라봐야 그렇게 별로 올라가는 속도가 시간 대비 가파르게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는 반면 비트코인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도 들어가지만, 저는 강력하게 앞으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에 대한 관계도와 또 비트코인에 대한 관계도와 그리고 기존의 페이팔 CEO와 앨런 머스크와에 대한 관계도와
또 잭도시와 머스크에 대한 관계도를 또 보았을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그런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인의 자존심에 상처날 그런 형태에서 지금의 현 시점에 물론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자기 말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추매가 안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 추매를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게끔 어떻게 해서든 모델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테슬라 자체도 자율주행이 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접목이 돼야 되고 그런 형태로 보게 되면 초자율주의 주행이 되었을 때 어차피 자율주행에 대한 모델링이 개인 차량도 있겠지만 택시 부분도 일부 필요하고 모빌리티 사업으로 보았을 때도 자율주행에 있었을 때 그게 필요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결제 시스템은 핀테크로 바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죠.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도 야 자율주행만 키워놓으면 뭐 할까? 금융도 같이 성장을 해야 우리 쪽에도 어느 정도 서로 시너지 나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산업이 나 홀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또 큰 시나리오를 또 보는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